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박홍규 영남대 교수라고 있습니다. 한국일보의 칼럼을 자주 쓰시는 분인데요. 사진 실물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사진 보면 아주 특수형까지 기르신 분이더라고요. 이분이 최근 책을 냈습니다. 마키아벨리 시민정치의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책을 읽은 건 아니고요. 오늘 한겨레신문 고명섭 논설위원이 한겨레신문의 재미있는 토막 칼럼인 유레카에 마키아벨리와 소데린이라는 글을 쓰면서 박홍규 교수의 책을 인용해서 저도 알게 된 겁니다. 아시다시피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쓴 사람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은 군주론을 쓰는 동안 로마사 농구도 함께 썼습니다. 저는 따로따로 읽어봤습니다만은 군주론은 군주제를 말하고 로마사 농구는 공화제를 이야기합니다. 박홍규 교수는 마키아벨리의 책으로 군주론이 더 유명하지만 그의 진심은 공화제에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군주론도 실은 군주제를 옹호하는 듯한 외관 안에서 공화주의적인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마키아벨리의 그런 생각이 집약된 곳이 군주론의 제9장인 시민형 군주국입니다. 저도 이 부분을 아주 인상 깊게 읽은 기억이 있는데요. 시민형 군주국은 바로 시민의 지지를 받아서 선출된 군주,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과 유사한 사람이다라고 박홍규 교수는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주저리 늘어놓는 이유는 시민형 군주를 마키아벨리가 논하면서 소데린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예로 들고 있는데요. 마키아벨리는 로마사 농구에서 이 소데린의 신중함을 존중하면서도 단호하지 못함을 비판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박홍규 교수는 바로 그 점을 보는 거죠. 어떤 사람을 좋은 지도자로 존경하면서도 그 인간적이나 정치적 약점을 안타깝게 읽을 수가 있는데요. 마키아벨리에게 그런 소데린이 시민형 군주였던 소데린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말하자면 훌륭한 정치이긴 하지만 악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다는 거죠.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군주에게 사자의 힘과 예우의 꾀가 필요하다라고 역설하는 이유도 결국은 인간성 훌륭하고 아주 탁월한 능력을 지닌 사람이라 하더라도 악에 대해서 단호함을 지니지 못한다면 결국은 그의 선량함은 더 큰 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박홍규 교수는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살면서 자신은 마키아벨리와 같이 교활한 진보 정치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이명박 박근혜 시대를 보고서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키아벨리의 힘과 깨가 없다면 진보 세력은 앞으로도 계속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박홍규 교수의 글을 한겨레신문 고명섭 논설위원이 쓰고 있는데요. 저도 동감입니다. 악에 대해서 단호함, 그러면서도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추호도 그리낌이 없는 그런 참으로 참 서로 모순되는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명박 박근혜의 시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러한 인물의 도래를 열망하게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라디오 비평 시작하겠습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웃나라 일본 연금 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환풍구. 저희들 길을 가면서 무심코 봤던 환풍구가 지난 주말 국민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환풍구가 무너져 내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환풍구는 굴뚝입니다. 굴뚝. 땅속에 들어있는 굴뚝입니다. 10m, 20m, 깊은 데는 40m 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 위에를 철망 하나로 걸쳐놓은 겁니다. 아래가 안 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어다니는 것이지 아래가 보인다면 아마 아무도 걸어다니지 못할 겁니다. 지하에 그런 깊이 있는 환풍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은 건축을 할 때 지하에 깊이 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 벌어지는 겁니다. 그나마 지하철 환풍구는 낫습니다. 워낙 도심 아래를 꼬불꼬불하게 가는 그 지하철, 거기서 차도 위에다가 환풍구를 만들 수 없으니까 인도 위에다 환풍구를 만들자니 이리 꼬불 저리 꼬불해서 깊이가 20m까지 수직 절벽인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지하철 환풍구, 거기서 나오는 공기는 그야말로 썩은 공기들입니다. 몸에 굉장히 나쁜 공기들이에요. 일반 건물의 환풍구가 제일 위험합니다. 일반 건물의 환풍구는 지하 5층, 10층, 5층, 7층, 8층까지 파는 경우도 최근에는 생기는데요. 그런 곳은 깊이가 20m를 넘어서서 3, 40m 되는 곳도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깎아지른 절벽 위에 오로지 철망으로 그것을 덮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풍구 높여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내버려뒀다가 결국은 이런 사고가 났던 겁니다. 환풍구. IMPT가 재빠르게 한국과 일본의 환풍구를 비교한 칼럼을 오늘 게재를 했습니다. 제가 조간신문들을 쭉 살펴봤는데요. IMPT 사실 제주도에 앉아서 인터넷으로 주로 자료로 기사를 쓰는 사람입니다. 물론 자료로 기사를 쓰는 게 꼭 나쁘다 볼 수는 없는 건데요. IMPT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건 기자들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자료를 엮어도 이 정도의 기사가 나오는데 자료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취재할 수 있는 조간신문의 기자들이 이런 수준의 기사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걸 보면요. 참으로 한국 기자들 기레기라는 소리 많이 듣는데요. 암담하다는 생각 많이 듭니다. 물론 훌륭한 기자들도 많이 있죠. IMPT의 글 죽음의 환풍구, 한국과 일본의 환풍구를 비교했더니 들어보시죠. 경기도 성남시 판교 테크노밸리 유스페이스 야외 공연장에서 걸그룹의 공연 장면을 보던 관람객들이 환풍구에서 추락, 16명이 사망하고 10여 명이 중경상을 당했습니다. 이날 사고는 관람객들이 공연을 보기 위해 사고 환풍구에 올라섰고 환풍구 덮개가 붕괴하면서 지하 4층으로 추락해서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놓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으며 환풍구가 문제였다는 주장과 시민의식이 문제였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잘못인지 이번 사고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할지 고민해 봤습니다. 사고가 나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와 TV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환풍구를 비교하는 글들과 사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한국의 환풍구는 일본의 환풍구에 비해서 매우 위험하게 보입니다. 한국은 인도와 비슷한 높이로 환풍구가 되어 있어 보행자들이 환풍구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일본의 환풍구들은 탑과 같은 형태로 높이만 3, 4m가 넘기 때문에 아예 환풍구에 올라가지 못하거나 걸어갈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이런 사진들만 보면 한국의 환풍구들은 모두 위험하게 보이는 듯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환풍구들이 모두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한국의 환풍구들도 경사가 져서 사람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팽팽한 부분도 있지만 양쪽으로 경사를 만든 환풍구도 있습니다. 일본처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2m 정도 높이로 올라가기 힘든 환풍구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사진 몇 장을 놓고 일본 환풍구가 한국보다 무조건 안전하다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일본도 인도와 같은 높이의 환풍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 비교보다는 더 근본적인 문제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IMPT는 얘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환풍구가 문제가 아니라면 사람이 문제일까요? 정말 친절하게 환풍구를 이용하도록 경사로까지 만들어준 삼송역의 환풍구 모습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판교 사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트위터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면 환풍구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의 환풍구는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분당구 구미동 미금역 주변의 환풍구도 경사로가 있습니다. 보행자들은 이 경사로를 통해 환풍구 위로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환풍구 보행이 가능한 곳은 전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환풍구 위를 지나가도록 경사로를 친절하게 만들었을까요? 환풍구. 지금 IMPT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로 지하철 환풍구입니다. 지하철 환풍구는 아시다시피 지하철이 대개 도로와 평행되게 선로가 설계가 됩니다. 왜냐하면 도로에서 그 지하철 선로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건설하려면은 보도와 그야말로 평행되게 지하철을 건설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하철은 대개 주요 간선도로 지하를 함께 달립니다. 따라서 환풍구를 만들려면은 어쩔 수 없이 그 도로 쪽으로 환풍구를 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차가 다니는 차도에다가 환풍구를 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좁은 인도를 환풍구를 내다 보면은 여러분들 길 가다가 많이 봤겠습니다만은 환풍구가 차지하는 넓이가 인도의 4분의 3을 차지할 경우가 많습니다. 환풍구를 지나가지 않으면은 오른쪽에 아주 좁다랗게 난 길을 걸어가야만 해요. 그래서 경사로까지 만들어서 친절하게 환풍구 위로 올라가라고 만들어 놓는 겁니다. 정말 웃기는 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하철 환풍구는 높이가 뭐 20m, 30m까지 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에서 바로 직선을 올라오는 경우는 드물고 이렇게 지하에서 디귿자형, 리얼자형으로 꼬불꼬불 하다 보니까 그 높이는 3m 내지 4m 높아봤자 그런 경우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그것도 위험합니다. 게다가 지하철 환풍구에서 나오는 공기는 아주 극악하기 이를 데 없을 정도로 나쁜 공기입니다. 그래서 높이 만들어야 되죠. 높이 만들면은 그 옆에 있는 가게에서 또 항의를 합니다. 안 보이니까 장사 안 된다고. 그리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2, 3m 높이로 세워놓으면 인도에다가 보기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 환풍구를 보면요. 거기다가 뭐 꽃으로 장식하고 풀을 덮어놓고 온갖 난리 브루스를 뜨는데 그렇게 또 하려면 또 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또 본질적인 문제와 맞부딪히는 겁니다. 그런 거 다 하려면은 결국은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부자들한테 세금 안 걷고 가능한 일입니까? 복지도 못하고 있는 판에.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도를 넓히고 환풍구를 무조건 높게 올리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지만 또다시 돈이 문제입니다. 어떤 이들은 돈이 문제냐 사람이 먼저지 무조건 돈을 들여서라도 하자고 외치기도 합니다. 전국에 있는 환풍구를 모두 고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금이야 여야 의원 모두가 환풍구 위험성을 제기하지만 실제 건설할 때는 돈의 논리 앞에서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현재 토목법과 건축법 등으로 분리된 환풍기의 법적 기준부터 세워야 합니다. 2013년 서울시는 보행자 통행 우선을 위해 환기탑 등을 축소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보행자를 위하는 정책은 좋지만 관련 법규를 통해 환풍구의 강도와 높이 등을 정확히 규정하는 법규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환풍구 관리 부실합니다. 사실 길거리를 가다가 환풍구 보면요. 여기저기 부서지고 저러다가 주저앉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환풍구 볼 때가 많습니다. 다만 그 아래가 얼마나 깊은 곳인지 잘 몰라가지고 안전불감증 때문에 그냥 지나칠 따름입니다. 그래서 IMPT는 두 번째로 효과적인 안전펜스를 확충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전펜스 확충하는데 그냥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돈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하철 스크린 도어를 차례대로 예산을 투입해 개선했던 것처럼 안전펜스도 조금이나마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그 조상훈의 뉴스바 들으신 분들, 김효진 기자의 리포트 들으셨을 거예요. 저희 합정동 국민TV 사옥 바로 앞에도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풍구가 있는데요. 거기는 최소한의 안전펜스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곳에 따라서는 안전펜스가 최소한 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없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여하튼 돈을 순차적으로 투입해서라도 만들어야만 합니다. 거기 빠지면은 사람 죽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안전점검을 통해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합니다. 사진을 보면 환풍구 철망이 휘어진 곳이나 환풍구 주변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먼저 이런 곳부터 철저히 점검해서 또 다른 피해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세월호 이후 정부와 여당은 안전 관련 회의를 총 50차례 이상 개최했다고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회의만으로 안전한 사회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의 참사가 아무리 회의를 많이 하더라도 절대로 그런 회의만으로 안전을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즉시 개선이 가능한 일부터 빨리 처리하고 그리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바로 그거예요. 세월호 참사의 원인을 잘 규명해서 그래서 시스템이 부재해서 죽지 않아도 될 목숨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을 개선하자. 이게 세월호 유가족들의 근본적인 요구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뭘 했는지 그 사실 들통나는 게 겁나서 마치 세월호 유족들이 무슨 국가 위에 사범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는 게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인간들 혹은 지지한다는 그 의혹 언론들의 실상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취약한 환풍구 위에 무리하게 많이 올라갔으니 그게 문제 아니냐.
라는 인식도 또한 구조물을 제대로 만들어야 사람이 수십 명이 올라가든 안 떨어질 것 아니냐 하는 주장도 각기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중점적으로 개선해야 될 의무와 업무는 결국 정부의 몫입니다. 안전불감증이 시민들 사이에 있다면 그걸 바꾸려는 홍보도 정부가 해야 되고, 그리고 법적 규제와 안전시설 확충도 정부가 예산과 법령 개선을 통해서 이뤄야만 합니다. 국민이 왜 세금을 내고 왜 투표를 해서 정권을 뽑습니까? 그런 책임과 권리를 정부에 맡기기 위해서 아닙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식의 말싸움이 아니라 정말로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정책과 노력을 경주할 수 있도록 압력을 가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나가는 일입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병원이 민간 자본을 도입해 영리 극대화를 추구하면 과잉 진료가 현재보다 반드시 더 심해집니다. 그렇지 않아도 과잉 진료는 현재 심각하게 사회 문제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잉 진료란 병원 이익을 위해 하지 않아도 될 검사와 치료를 환자에게 강제하는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허위 과대 광고를 하는 병원들은 반드시 과잉 진료를 합니다. 과잉 진료는 평생 후유증에 시달리게 함으로써 존엄한 한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서서히 파괴하고 소중한 가정경제를 파탄시켜서 결국 사회계층 간 증오심을 부추기는 진짜 사대악입니다. 과잉 진료를 통해서 병원들은 더 부자가 되지만 환자들은 더 아파야 하고 양질의 삶을 빼앗겨야 합니다. 돈이 모자라 치료를 못 받는 비극도 생깁니다. 이것이 헌법에 보장된 인권입니까? 다 함께 힘을 모아 의료 영리화 반드시 막아냅시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12월 말까지 또 연장됐습니다. 다이어트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다고 해서 저도 단식해봤습니다만은 효과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건강해졌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의 특징은 생활 속에서 누구나 쉽게 도전해볼 수 있고, 그리고 잘 짜여진 프로그램들은 그 단식의 부작용도 없애고 실천하면 바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2013-8575시고요. 네이버나 다음에 오해숙 생활단식으로 검색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광고였습니다. 오늘 들어서 세어보니까 5분이 조합원에 가입하셨네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악의 축 완님, 그리고 시대지님, 닉네임이 아주 독특하네요. 조합원 가입, 그리고 철저한 가입 감사드립니다. 부산 해운대구의 매미님, 그리고 대구 남구 대명 이동의 일기당천님, 조합원 가입 감사드리겠습니다. 인천 계양구 계산 이동의 골마루님, 역시 조합원 가입, 출자원 납입 감사드립니다. 요즘 관심 있는 분들은 관심 있게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저희 미디어동자 국민TV 홈페이지에 오면은 메뉴 위쪽에 조합원 가입 신청이라는 말이 써 있고, 그 아래에는 현재 가입한 조합원의 숫자, 그리고 그분들이 출자한 출자금의 좌라고 합니다. 1좌, 2좌, 앉을 좌자인데요. 자리라는 뜻에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날 자에 가입한 조합원 숫자 이렇게 올라옵니다. 주말이면 좀 숫자가 적고요. 주중에는 10명에서 20명 요즘 안팎입니다. 주말에는 10명 미만이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80명에서 100명 사이 가입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유심히 보면은 가입자 숫자의 증가보다도 출자 좌수가 훨씬 더 빨리 는다는 점을 아실 겁니다. 그건 뭐냐? 최근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1좌, 즉 5만 원 출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자 좌수가 많이 늘고 있는 것은 이미 가입해서 출자금을 내신 분들이 증자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증자의 속도가 만만치 않게 높은데요. 미디어동자 국민TV 조합원들 아직까지 월 1만 1천 원씩의
조합비 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절반도 채 안 됩니다. 28,000여 조합원 가운데서 14,000명도 채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 빠르게 늘고는 있습니다만은 이 느는 기간 동안 조합원 여러분들이 정자하시는 그런 또 열과 성의가 있기 때문에 미래협동조합 국민TV 흔들리지 않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아이언피트는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테크노밸리의 사고는 바로 우리 사회를 안전한 사회로 만들라는 엄중한 경고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부처님 말씀, 공자님 말씀, 예수님 말씀인데요. 그래도 들어볼 만한 사설입니다. 경기도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축제 현장에서 17일 일어난 환풍구 붕괴 사고는 우리 사회의 불균형 발전으로 인한 기본의 지체 현상이 낳은 참사라고 할 수 있다. 사고가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첨단 지구에서 한류 스타 걸그룹의 공연이 진행되는 와중에 발생한 것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정보기술, 생명공학기술 업체 등 870여 개 기업이 모여있는 첨단 산업의 상징 장소다. 거기에서 세계적으로 인기를 끄는 걸그룹이 화려한 공연을 펼치고 있었다. 이처럼 더할 나위 없는 선진사회의 행복한 일상이 가장 후진적인 사고로 한꺼번에 무너져 내린 것이다. 외형적으로는 세계적인 성취를 이뤄낸 분야가 많지만 시민의 안전과 자유 등 기본이 제대로 뒷받침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한계를 아프게 보여주는 사건이다. 기본의 지체 현상이라고 한겨레신문 사설은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너무나 빨리 급속하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런 성장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될 그 무엇들이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소홀히 함으로써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야말로 채수 없이 그 장소에 있다가 그야말로 몰사하는 경우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을 우리가 강조하는 건데요. 너무나 빨리 압축 성장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런 기본의 지체 현상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다. 게다가 한겨레신문 사설이 지적했듯이 첨단 테크노밸리에서 가장 후진적인 사고가 일어났다는 점, 바로 우리 사회의 그 본질을 제대로 시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특히 안전 분야의 취약성은 세월호 참사로 너무나 큰 대가를 치르며 경고를 받았던 것이기에 이번 사망 부상자들의 희생이 더욱 뼈아프다.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인파가 몰리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경고음이 잇따라 울렸다. 공연장 사고는 그 이전부터도 빈발해온 터다. 그럼에도 이번 공연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한 명도 없었고 소방경찰서는 사전 안전점검 요청도 거절했다. 관객 2, 3천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 행사치고는 안전대책이 전무했다고 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런 행사들 전국에 수백 개가 벌어집니다. 그때마다 안전요원을 안 보내도 사고 안 나는데 무슨 일 발생할 것이라고 굳이 보내느냐,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항상 사고는 그런 방심에 찾아오는 겁니다. 만약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안전요원이 한 명이라도 있어서 공연장 주변을 점검을 했더라면, 그래서 환풍구 위에 사람들이 수십 명 올라가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사진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마는 수십 명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 환풍구, 쇠로 된 환풍구가 이렇게 휘어져 가지고 있는 모습이 그대로 사진에 찍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붕괴되는 바람에 밑으로 빠졌던 겁니다. 일각에서는 환풍구 위에 올라선 게 부주의한 행동이었다며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목소리로 나옵니다. 심한 얘기입니다. 난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지가 그게 올라갔으면 이딴 소리 하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환풍구 위에 올라간 사람 1차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죽었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자신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위험한 곳이면은 안전 펜스라도 쳐놨으면 사람들이 거기 올라갔겠습니까? 아니, 설사 올라갔다 손 치더라도 수십 명이 올라갔겠냐고요. 한두 명 올라가가지고 최소한 붕괴되진 않았을 겁니다. 이따위 개인이
합리적인 행동을 해야지 지가 잘못해가지고 죽어놓고 무슨 소리냐 이딴 식의 얘기는 정말로 위험하고도 무책임한 발상입니다. 우리 주위에 도사린 모든 위험을 일일이 헤아려 행동하는 합리적 인간이란 이상적인 관념일 뿐이지 현실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환풍구만 해도 도심 곳곳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아예 인도처럼 사용되는 것도 허다합니다. 구조 자체를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설치하든가 눈에 확 띄는 경고문구를 붙여놓거나 사전에 강구할 안전조치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것을 외면한 채 피해자의 부주의를 탓하는 건 본말의 전도입니다. 선진국에서는 길거리 공사나 미끄러운 바닥 등 우리가 보기에는 사소한 위험 요소에도 과도해 보일 정도로 경고문을 붙이고 차단장치를 설치합니다. 미끄럼 주의 이거 일본 가면요. 진짜 시내를 가다 보면 수시로 보이는 게 미끄럼 주의입니다. 그래서 난 진짜 미끄러운 거 하고 지나가도 별로 미끄럽지 않아요. 다만 뭐 물을 뿌린다든지 해서 미끄러질 위험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미끄럼 주의라는 간판 붙여놓는 겁니다. 유명한 맥도날드 커피 소송에서 보듯이 경고 의무를 소홀히 한 쪽에 막중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경고 문구를 단한 겁니다. 이번 사고는 세월호가 준 경고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는 위험보다는 누구도 예견하지 못하는 위험이 정말 큰 위험이다. 무심코 넘겼던 수십 수백 가지 요인이 합쳐져 세월호라는 비극을 낳았다. 이번 사고도 일반 광장의 안전점검 규정이나 환풍구 설비 기준조차 없는 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 세월호 이후 정부는 바로 이런 사각지대를 찾아내 사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매진했어야 한다. 세월호 유족들의 진상규명 요구에는 이런 안전사회에 대한 염원이 담겨 있다. 유족을 외면하는 데 급급했던 정부가 과연 국민의 안전 확보라는 임무를 얼마나 진지하게 수행해 왔는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정부와 정치권은 판교 참사의 수습에 최선을 기울이는 한편 국민의 안전 등 나라의 기본을 갖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지혜와 땀을 짜내야 할 것이다. 무거운 마음으로 희생자 유족에게 위로를 전하며 부상자들의 쾌유를 빈다. 정말로 국민의 안전 등 나라의 기본을 갖출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정부와 정치권이 매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매우 불안전하지만 일단 여야의 합의를 빨리 실천에 옮겨서 진상을 조사하고 그리고 대책을 세우는 일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과 설사 직접적인 관련이 있더라도 그것을 국민에게 낱낱이 고백하고 그리고 더 큰 시스템의 보완으로 그 속죄를 하는 그런 마음을 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가져주기를 촉구합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용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 밀양시 내이동의 영매님 조합원가에 감사드립니다. 부의 불평등, 불과 5%, 1%의 대한민국 국민이 부를 독점하는 이 현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대한민국 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의 지적이 있으면 언제든지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는데요. 오늘 한겨레신문에서
안선희 경제부 정책금융팀장이 주식도 없고 예금도 없는 서민들에 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개인의 배당 소득과 이자 소득을 백분위로 나눈 몫을 보여주는 자료가 공개됐다. 배당 소득은 상위 1%가 72.14%, 10%가 93.43%를, 93.48%를, 이자 소득은 각각 44.75%, 90.65%를 가져갔다. 무슨 얘기냐면은 주식을 보유하면은 배당을 합니다. 연말에. 물론 배당을 안 하는 데도 있지만 그게 주주의 권리죠. 내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주식 가격의 등락을 통해서 시세 차익을 얻겠다는 그런 의도도 있지만은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이유는 우량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연말에 그 주식 1주당 배당하는 배당금을 받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배당소득은 상위 1%, 즉 100명 중에 1명이 무려 배당소득의 72%를 가져갔다는 얘기입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은 93%가 넘는 거의 대부분의 배당소득을 불과 10% 미만의 인간들이 다 먹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1%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재벌 회장들 월급 그렇게 많이 받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렵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재벌 회장들 월급 안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 사람들 월급 안 받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바로 배당소득 때문에 사는 겁니다. 뭐 현대그룹 이런데 삼성그룹 회장들 배당소득 수백억이 넘어요. 그게 바로 배당소득입니다. 이자소득은 내가 은행에다 예금을 냈을 때 이자소득입니다. 요즘은 금리가 워낙 낮아가지고 은행에 예금해 놓은 사람 별로 없는데요. 그래도 정기 예금 금리는 한 3, 4%까지 되는 데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그런 이자소득도 결국은 상위 1%가 44%. 왜 상위 1%가 이자소득이 낮은지 아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금리가 낮은 저축을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얕은 대한민국의 부는 온통 이들에게 쏠려 있어요. 국내에서도 불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소득 불평등과 관련된 자료가 꽤 발표되고 있다. 이번 자료가 눈길을 끄는 것은 소득뿐 아니라 부의 불평등 실태를 살짝 엿볼 수 있게 해줬기 때문이다. 어차피 둘 다 돈 문제긴 하지만 소득과 부는 다른 개념이다. 부는 땅, 아파트, 건물, 주식, 예금, 채권과 같은 것들이다. 가지고 있으면 일하지 않아도 꼬박꼬박 돈이 나온다. 그래서 이런 자본들을 불로소득이라고 한다. 불로소득입니다. 이 자료에 나타나는 우리나라 부, 웰스, 소유의 특징은 쏠림입니다. 물론 이 자료들은 불완전합니다만은 우리나라 주식과 채권, 예금의 상당 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기관 투자자 등으로 귀속된 소득이 빠져 있고 비과세 대상도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완전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상위 1%가 90% 이상을 싹쓸이 하는 거 이거는 그야말로 쏠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은 팍팍해지고 특히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들여놓는 20대 30대 가난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부모가 전세금이라도 보태주지 않으면 평생 동안 집 한 채 살 수 없는 이게 바로 요즘 세대들의 한탄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노동과 저축보다는 자산과 상속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불건강한 거고요. 이 불건강한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분배와 복지 문제를 전담할 수 있는 그게 더 비중을 두는 그런 정권의 출현이 시급해지는 겁니다. 오늘 서울경제신문을 보니까 세무회계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그 박상근 대표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부자감세 서민정세라는 칼럼이었는데요. 올해 세법 개정안을 보면은 이게 서민들 등골을 쥐어짜고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그런 법안들이 질비하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배당소득 증대세제와 주택임대소득세 경감세제인데요. 상장주식의 대부분을 재벌 총수를 비롯한 고소득층과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혜택, 말하자면 배당소득을 더 늘리기 위해서 세제 혜택을 주면은 야당이 보기엔 한 3천억 원 된답니다. 이게 누구에게 가느냐? 조금 전에 안선희 팀장의 칼럼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상위 1%에게 다 가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자의 소득을 늘리는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하겠다는 게 지금 이 나라의 집권당입니다. 주택 임대소득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집 많아가지고 세 주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그 임대소득을 깎아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참으로 한심한 정권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라디오 비평 마치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